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좀 더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상황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아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네,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300선이 다시 무너졌고 코스닥도 800선 아래에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23% 하락하면서 2284선에서 흐르는 모습입니다. 네, 일중 흐름 체크해보시죠. 장 초반에는 잠시 오르는 듯 했습니다만 하락폭을 키우며 현재는 2279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2285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금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수급 주체 만나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34억 원 순매도하고 있네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죠. 전기전자 업종들은 오늘도 강세를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07%와 1.46%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좀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인 셀트리온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배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니케이 아시아 톱 300에서 이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7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셀트리온,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분식회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포스코가 1.4% 내립니다. 이 포스코, 세이프가드가 EU에서 발동된다는 소식이 이미 악재로 작용된 듯 했으나 실시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입니다. 현대차 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LG화학, 삼성물산 모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은행주들은 오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각각 2.9%와 1%대 하락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과 한국전력 모두 약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이 한국전력이 이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장은 이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다면서 한국전력에서 이 전기값을 인상하기를 요청을 했지만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1.79% 빠지면서 795선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보시죠. 네,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78% 빠지면서 796선까지 흘러내렸는데요. 수급 주체도 보시죠. 네,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7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바이오 업종이 대부분인 코스닥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신라젠 모두 빠지는 가운데 신라젠이 10% 가까이 빠지면서 6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빠지는 모습이고요. 나노스도 어제 하한가까지 치면서 오늘도 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바이로메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모두 빠지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오늘 2.5% 상승합니다. 게임 업종들도 오늘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 종목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이 대만의 모바일 게임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전 예약자를 받으면서 리니지엠이 장악을 하고 있는 대만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상승세를 보이며 47,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오롱 티슈진과 카카오 멜론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게임 업종 중에서는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력 게임인 서머너즈워의 매출이 좀 부진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만 2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0.14% 내리면서 현재 1,13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민차였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상황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세워봅니다. 메리츠증권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변동폭 크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급락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점점 할 얘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더위 먹은 증시처럼 힘이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언제나 좀 본격적인 반등이 이어질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일단 시원하게 움직이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단기 투매를 소화를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있는데 일단 그렇기 위해서는 단기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어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국만 좋은 상황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어지는 경제 지표에 대한 자신감, 특히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 35년 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을 6회가 이어졌을 때 미국 증시는 14%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도 같이 작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기간 동안의 신흥국은 부진했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계속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흐름인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변화가 중국이 약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관계로 좀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완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져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북 관계 이슈도 좀 정체 중인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현정은 회장의 방북 소식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다시 모이는지의 여부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시장은 밀렸는데 실적 개선세는 그래도 눈높이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월말 정도 이후에 어떤 타이밍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에 가장 큰 대표적인 흐름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고 거기다가 국내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IT주의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일말의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을 볼까요? IT 쪽을 강조드렸기 때문에 예. 반도체주를 얘기를 안 드리면 섭섭하겠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반도체주는 다시 보자 반도체 쪽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우려 대비해서 반도체 업황 견조합니다. 특히 어떤 반도체 가격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았다고 하더라도 낸드 가격은 이제 고점에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D램 중심으로는 견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PC 수요가 이제 PC는 끝났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견조한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지는 흐름들 쪽에서 이 모바일용이라든가 서버용은 D램 쪽에서는 탄탄한 모습을 갖춰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 관련된 부분 쪽에서도 적어도 2분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도 어떤 우려 대비해서는 양호하다라는 관점 쪽에 계속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않는 어떤 무역 전쟁 관련돼서 어떤 무풍지대 쪽에 반도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쪽에 따른 우려감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견조한 수요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2,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5조 2천억, 또 많게는 6조까지도 얘기하는 증권사는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이상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어떤 시장이 부진하고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2, 4분기 영업이익은 269억대로 작년 동기보다는 좀 낮은 눈높이지만은 하반기에 확장세가 커질 걸로 예상하는 만큼 반도체 관련된 쪽에 집중되는 회사들도 관심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함께합니다.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의 정다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정다은 전문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지금 뭐 방향성들이 다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다 제시를 해주시는데, 정다은 전문가님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투자 또 제시하겠다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대한 가치가 있고 좀 성장성 높은 종목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셔서 말씀은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송동현 팀장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를 외치고 오늘 들어오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손에 딱 쥐고 오셨습니까? 자, 그런 말 한 적이 했었네요. 편안하게 오늘 한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이 안 좋잖아요. 예, 장이 안 좋습니다. 네, 현재 좀 굉장히 종목 선별이 힘든 장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문제점을 좀 얘기해 드린다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제 그 원인입니다. 과거에 외국인이 아무리 좀 많이 팔아도 기관이 잘 받쳐주면 이렇게까지 장이 밀리지 않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1%씩 빠지는 이유가 뭐 중국 위안화에 대한 약세 이런 흐름도 있지만, 그런 흐름들 말로는 다소 좀 이유를 선별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일단 기관의 어떤 수급의 부재의 어떤 원인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연기금의 뭐 이제 기금 운용자의 어떤 빨리 공석을 빨리 채우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수급이 좀 살아날 건데, 여하튼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로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현재 바닥을 점차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근데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도 좀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료가 있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과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차트 흐름을 잠깐 본다면은, 일단은 이평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이평선 지지를 해주면서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정배열 초기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는 이런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에 그 DNA 생산 시설을 이제 확보를 했죠. 이 바이로메드가 이연제약과 그런 생산 시설에 대한 협약이 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끊고 자체적으로 미국에 생산 시설 확보를 함으로써 임상이 이제 성공이 되고, 이제 자체 생산 시설이 들어간다면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임상에서 당연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밟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신뢰성이 더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라 보여지고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VM202에 대해서 미국 FDA 임상 3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 치료제 이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돌았을 정도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런 임상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 바이로메드가 상장되어 있으면 시가총액 1조 이상 평가를 더 받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 VM202에 대해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상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그 VM501이죠.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가 중국 임상 중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임상 3상 A 과정을 통과를 함으로써 중국 시장에도 향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은 만큼 그만큼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런 그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도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메드가 중국 쪽에 또 임상을 신청해서 관련된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 양 시장에 모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좀 자리를 좀 찾으면 바이오메드의 어떤 주가 역시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메드의 어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일단 30만 원으로 짧게 일단 보고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고점을 높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 가격을 22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오늘 4.73% 좀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 흐름이 코스닥 쪽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시장 종합 상황을 보면 630억 정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시장이 쉽게 밀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어떤 영향이 있기보다는 좀 수급의 부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근데 지지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빨리 반전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상황은 그렇고요.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은 국내 매출이 6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 일단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토팜 리얼베리어가 중국 그 시장에서 또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꼽힐 만큼 중국 시장에서도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상품이 있으면 중국 쪽에서도 보통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초도 물량은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진출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슈가 된다면은 그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무역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다양한 쪽에서 수입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 내수 시장을 좀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 화장품 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더 가격적인 면에 유리해지는 그런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네오팜이 향후에 중국 시장을 진출했을 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를 한 6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을 48,5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지금 전기차가 가장 시장에서 좋아요. 지금 시장 흐름이 전기차가 가장 뚜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실적 성장성입니다. 에코프로가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래 에코프로 BM이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취소가 되면서 좀 주가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역시 본질적인 면이 역시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 출하량 자체가 100% 이상으로 될 만큼, 그만큼 시장이 커지는 만큼 성장 속도도 빠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국내 기업 규제 허용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략하기 쉬워졌다는 점, 에코프로 GM이 또 있죠, 합작사가. 그래서 이제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서 또 3분기부터 매출이 나온다는 점, 이런 점들이 에코프로의 어떤 성장성을 좀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5,000원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31,000원을 잡되, 일단 1차 목표가 돌파 예정이 저는 될 거라 봅니다. 그 이후에 돌파가 완벽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도 2.3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확대 적용으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점들이 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라고 해서 각종 다양한 치과 의료용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수출 확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성이 좋은 편이고 최근에 어떤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잘 들어오면서 주가가 현재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전고점이 54,000원인데 이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걸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59,000원, 6만원, 63,000원 이렇게 위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전 고점에 볼 수 있는 65,000원 부분까지 목표 주가를 잡도록 하고요. 그럼 손절 가격을 5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디어주의 어떤 대성장기가 도래했다라는 이렇게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빅사이클 도래죠. 미디어 빅사이클 도래.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온 그런 리포트가 있을 정도로 미디어주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앞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유로는 그 중에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열릴 수 있는 그런 그 업체들과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가 국내와 이제 협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넷플릭스와 함께 합작을 통해서 각종 드라마라든지 예능 콘텐츠, 영화 이런 것들을 글로벌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꼽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협력에 대한 분위기, 사드 이슈가 완벽하게 아직 풀린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시장으로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금력도 있고 또 대기업에 속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작사, 경쟁력 있는 제작사를 인수를 하기도 하고 대작에 대한 드라마도 많이 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종 넷플릭스와 중국 수출을 통해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점쳐지고 있다는 점. 또 제조업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면은 또 급격하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미디어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이유 없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기회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해줄 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 저점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10만 3,000원, 5,000원 부분이 전 저점인데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오늘 매수 시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13만원, 손절 가격을 10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5종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정다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지난달 중순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졌는데요. 글로벌 무역 분쟁하고 중국 철강의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하락세 보인 듯합니다. 한편 중국의 메가 프로젝트 집행에 따른 철강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데 비해서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환경보호 정책으로 여러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내 자체 생산이 좀 감소하였고요. 향후 더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 철강 제품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가 단연 수혜를 입을 거라 전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2분기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37%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좋은 실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만 봤었을 때라도 이후 꾸준한 성장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NCA 소재, 양극화 물질 등 생산 및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NCA 고용량 고출력 사양으로 주로 전등 공구 혹은 전기 자전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NCA 소재 양극화 물질 대부분 전기 공구나 혹은 전기 자전거용으로 삼성 SDI나 무라타 등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전기차 수요 증가함에 따라서 단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 부분의 경우 고객사의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갭 만들면서 출발해 주었습니다. 금일 6% 이상 강한 반등 보여주었는데요. 전 고점인 41,000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기간 수급이 양호하고 또 앞으로의 실적 또한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41,000원 돌파하는 부분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신대양 재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대양 재지 주가가 지금 상당한 탄력을 같이 받고 있는데요. 6월 한국 골판지 수출량은 4.2만 톤으로 과거 2010년도 3월 이후 최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골판지 수출의 중국 비중은 2016년도 기준으로 4.9% 정도였고요. 2017년도에는 18.6% 정도였는데 2018년 이제 반기 기준으로는 32.1% 정도로 되었고요. 6월 정도에는 53%로 이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폐지 수입 감소로 한국의 중국 골판지 수출량 증가를 볼 때 원재료 부족한 중국은 최종 제품인 골판지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골판지 업계에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골판지 수요는 2013년도 이후 연간 3.6%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수요를 흡수하게 되면 향후 국내 골판지 시장은 7%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수출 증가는 강력한 주가 재평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 좀 과감하게 매수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이제 YIK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용 웨이퍼 테스트 분야 국내 및 글로벌 1위 그 기업인데요. 2017년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YIK의 대규모 수주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의 디램용 웨이퍼 테스터가 매출의 중심이었다면 추가로 2016년 고효율의 웨이퍼 테스터를 삼성전자 공동 개발하고요. 같이 납품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요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YIK는 향후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2016년 이후 SK 하이닉스 디램용 웨이퍼 테스트 공급에 성공한 이후 추가적인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SK 하이닉스 수요의 대부분을 미국 경쟁사에서 소화하고 있지만 YIK 제품 경쟁력과 대응력을 고려할 때 납품처 다변화는 필연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지금부터 쭉 지켜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비쿼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소폭 오름세 유지하다가 지금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비쿼스는 네트워크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가정 내 광래 케이블 서비스 제품과 랜 서비스에 쓰이는 스위치 같은 유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 주력으로 인터넷 통신 사업자 및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으로 국내 5G 시장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장비들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5G 같은 경우에는 기존 4G보다 기지국 간 간격이 그리고 또 서비스 반경이 4G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그에 비해 4G보다 유선 인프라 구축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유선 인프라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필연적으로 정부의 올해 말 또 10기가 상용화 인터넷 및 2022년 주요 도시 50% 이상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를 하게 되면서 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 기술로 북미 대형 케이블 사업자 같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체화되게 되면 하반기부터 투자 확대 예상에 10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좀 거듭을 할수록 매출 확대 예상이 눈에 띄게 보여질 것으로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네, 유비쿼스까지 5종목 신규로 가지고 오셨고요. 이제 송동현 팀장의 종목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로템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예.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사람 마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죠, 최근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7월 16일 날, 이제 7월 11일 날 추세를 약간 반전시키는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따라서 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7월 16일 날 좀 21선을 위에 돌파를 해줄 것으로 봤는데 일단 3거래일째 빠졌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쌍바닥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겠다는 뜻인데, 오늘도 장중에 약세였다가 갑자기 그 인포스닥 데일리라는 쪽에서 현정은 회장이 방북 신청이 허용이 됐다라는 그런 찌라시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기반으로 주가가 좀 현대 관련된 주들이 주가가 잠시 솟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단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앞서 오전장처럼 이렇게 뭐 3%까지 밀리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하락을 좀 제동하는 그런 오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릴 때. 그리고 전저점으로 깨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반전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단순히 또 현대 관련된 테마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대만 쪽하고 브라질 쪽인가요? 약 1조 원 정도 수주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내년도의 그 실적 전망을 본다면 올해보다 약 2배 정도가 오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적당히 저점까지 오면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분할 매수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철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외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으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통일펀드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현대그룹주의 어떤 수급 이동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현대로템, 현대그룹주 자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대엘리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 똑같습니다. 현대로템하고 다를 바 없죠, 투자 포인트가. 근데 이제 현대로템보다는 흐름이 양호합니다. 우선 지금도 한 2%대 상승을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현대 엘리베이 쪽에서 기사가 떴어요. 아무래도 현대 아산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 아산으로 보는 거죠. 이 남북 경협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계속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또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대해서 좀 다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수급을 좀 더 완화시키는, 개선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5만원, 손절 가격 7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말도 많은 종목입니다. 늘 반도체 고점 논란, 이런 논란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계속 긍정적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긴 했지만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6월 26일 하방을 기점을 해서 자꾸 그 주가가 저점을 딛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차트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 한번 본다면 현재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정결의 또 초기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수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초기 현상이 나오면 수급이 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탄력도가 붙으면서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탄력도가 붙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이런 측면, 이 기술적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펀디멘탈 상으로도 다양한 많은 장점들이 있죠.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중에서도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 자체도 원래 계절성을 띠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계절성을 띠지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데 주가가 좋을 때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온단 말이죠. 지금도 뭐 키움증권에서 본다면 뭐 다양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뉴스들이 하락을 할 땐 안 나오다가 또 그 상승할 땐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은 실적적인 면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환율 효과가 그동안 계속 강달러 현상 때문에 수출주의 여력이, 수출주로 구성된 우리나라 주식들이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환율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너무나 저평가된 현상이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은 미국의 이제 세계 3위의 D램 회사인데 SK 하이닉스는 2위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하이닉스는 퍼가 아무리 잡아도 실적 대비로 5배에서 6배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만 고려를 해봤을 때도 10만 원은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이닉스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 전기차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주가 회복을 이끌고 있는 하나의 요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화학 사업부가 가장 규모가 크긴 하지만 화학은 지금 심리적인 경제가 위축이 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실적 전망이 좀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최근에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사업부의 실적이 좋진 않아도 계속적으로 이익은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이익과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서의 이익을 더해 본다면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자재료 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40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30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택한 이유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그거죠.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죠. 일단은 무인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임금 상승이 된다면 좀 무인화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3.94포인트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일까지 좀 지지가 잘 된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무인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무인화 자동화 기기 및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무인 주차장까지도 좀 수요가 증가를 해서 실적이 좀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1위의 CD 배합업체라고 볼 수 있는 BGF 핀링크를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좀 불확실성이 짙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도 한번 터치를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일단 목표 주가 짧게 15,000원 잡고요. 손절 가격을 11,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까지 5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정다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전일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이제 주중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낮춰지게 되면서 주중에 호텔을 찾는 이용객들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급증되는 부분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이제 9월부터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2차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시티 2차는 부티크나 스파 안에 이제 복합 리조트를 결성함으로써 여기 안에서 이제 한류를 좀 원스톱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였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결 카지노의 국자별 드롭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인 VIP는 현재
3.4억 원 정도 회복 속도가 좀 정체된 부분도 있었지만 일본인 VIP나 기타 VIP 양호한 성장세 신규 고객 등으로 드롭백은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점차적으로 파라다이스도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여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코오롱 생명과학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달입니다. 국내 출시된 동종 유래세포 고유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가 누적 처방 건수 1,500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인보사에 대한 아시아 22개국 판권을 체결하였고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보사 개발 역량을 활용하였을 때 차세대 유전자 통증 치료제 및 종양 살상 바이러스의 R&D 파이프라인들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 살상 바이러스는 최근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고요. 내년에 FDA 협의를 마치고 2019년도 말에 IND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날짜로 중국 하이난성 의료기업과 인보사 수출 2,300억 원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여기 또한 상승세에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하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소폭 약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결국 플러스권에서 주가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한 부분도 있고요. 2분기에는 생각보다 좀 선선한 날씨 때문에 에어컨 관련해서 매출이 좀 다소 부진했던 부분도 있지만 생활 가전하고 TV 가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계절성 가전 부진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였고요. 3분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부진했던 에어컨 판매량하고 소비 경기와 무관한 가전 수요도 증가하게 되면서 특히나 생활 가전 중에 프리미엄화 진행과 의료 건조기 혹은 공기청정기 같은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2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영업 환경을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실질 성장을 봤을 때도 2분기보다 좋아지는 매출액이 1조 2,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44억 추정을 하면서 현재 저평가 영역에 머무르고 있지만 실적 강도가 좀 강해지는 만큼 주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빙그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염 위주로 이제 국내 빙가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세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바나나 맛 우유 판매 부진으로 해서 조금 이제 하락세도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빙가 판매 증대에 따른 실적 호조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가격 정찰제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매 호조세 같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냉동 부분이 2분기 실적 성장 견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버그로, 그러니까 팬밀크, 애견 쪽 이제 밀크 사업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신사업 추진 체질 개선에도 좀 중장기 측면으로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강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65억 원으로 추정치보다 10.6% 상회하여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들어 냉연사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동부제철과 세아CM이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동국제강이 4만 원, 또 포스코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중국 냉연 가격이 좀 상승하였고 시차를 이제 한 달 정도 두고 나서 국내 가격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반기 냉연 업체들이 이익 증가가 가시성 높아졌기 때문에 급격한 시황 변동이 없다고 하게 되면 3, 4분기에도 이익 증가하여서 하반기 연결이익이 208억 원 정도, 상반기 대비하여 169%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 라인 증설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컬러 강판 생산 능력의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스프레드 사이클의 지점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 밸류에이션 매력 부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좀 눈여겨볼 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송동현 팀장과 함께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현대로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땠나요,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네, 결과는 안 좋았고요. 예. 우선은
일단 뚫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역시 다시 재차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하락을 좀 약간 방어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 결과적으로 좀 쌍바닥으로 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일단은 유효한 관점을 저는 유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그룹 역시 계속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단순한 테마뿐만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좋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단기 접근 어떤 종목 하면 좋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위치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52,300원 1.75% 다소 고점에 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위에 저항대가 53,000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55,000원 단기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을 52,000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다소 좀 위험해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낮춰서 51,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 주에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정다은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 단기로 볼까요? 네, 빙그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더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대표적인 계절 수혜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주가가 현재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점 다지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 해석상 그리고 펀디멘탈상 좀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빙그레를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종가 정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를 62,000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8,8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이 다음 주에 또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5번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98,700원의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송대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98,700원 일단은 매수가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이 높네요. 일단은 좀 비교적 저점에서 좀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현재 가격이 일단 수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계속적인 보유 관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선 코스닥이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주가 역시도 그렇게 좋다라고 일단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과연 문제가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유럽 쪽에 램시마의 어떤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뭐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 이런 그 셀트리온 제품들이 또 침투율이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실적 부분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여러 가지 좀 약간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3분기부터는 뭐 공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FDA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부분들이 유럽 지역에서 SCI에 대한 그런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3분기에는 이익에 대한 회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까지 안타깝게 안착은 하지 못했지만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좀 목표 주가를 그래도 한 12만원 선까지는 올려서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549번님께서는 LG화학 여쭤보셨습니다. LG화학 매수가 32만 1,000원에 비중은 25%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정다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저점 찍고 반등 중에 있고요. 가장 큰 상승 이유는 역시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 난징에 2조 정도를 들여서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급 능력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NCC 증설 부분도 전반적인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화학 쪽에는 현재는 심리적 경기 둔화로 좀 실적 우려가 예상은 되긴 하지만 LG화학은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 성장 시기에 대비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화학 반등 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의 반등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LG화학 반등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284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2280선은 지지를 확실하게 했고요. 이제 저점 찍고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2300포인트 탈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97포인트부터 꾸준하게 빠지면서 2280포인트가 살짝 무너졌었는데 이내 바로 회복을 했고요. 회복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228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더 줄어든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투신을 사는데 연금이 지금 427억 원이나 좀 많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354억 원 팔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상승하는데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상승 47,000원대 지금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가 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원 뚫고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하락하면서 28만 8천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의 상승이 현재 나오면서 42만 3천원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EU에서의 제재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얼마 전에 20만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30만원 회복한 뒤로는 그래도 30만원 초반대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4,500원 정도 조정이 나오네요. 현대차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 LG화학, 삼성물산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이 그나마 상승폭이 큽니다. 1.66% 올라가고요. 네이버와 삼성물산도 소폭씩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삼성물산은 12만원대 다시 안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97포인트대고요. 낙폭이 소폭 지금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1.58% 하락이고요. 12포인트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811포인트에서 출발한 지수가 급락합니다. 쭉 빠져내려오면서 800포인트도 무너졌고요. 한때 794포인트대까지 빠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한 3, 4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낙폭이 굉장히 크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됩니다. 수급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736억 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주들, 특히나 줄기세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대형 바이오 섹터에 지금 집중이 되면서 지수가 폭락 수준으로 지금 급락 수준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오히려 178억 원 매수하는데요. 기관 매수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342억 원 사줍니다. 연기금도 200억 원대로 사주고 있는데 투신이 17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저점 내려가니 또 551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를 받쳐주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0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99,900원 마무리 예상이고요. CJENM 합병 법인 출범 이틀째입니다. 법인 출범은 이번 달 1일부터 됐고요. 지수가 이제 상장이 새로 된 건 어제인데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합쳐서 누적으로 17% 정도가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만원대도 한때 붕괴가 됐었는데 23만원대는 회복을 했습니다. 신라젠 지금 장중에 6만원도 무너졌었는데 낙폭 한 6% 정도 회복을 했고요. 메디톡스 그리고 나노스도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낙폭이 4.84% 됩니다. 펄어비스 그리고 포스코 캠텍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는 분위기고요. HLB 낙폭 다 줄였습니다. 낙폭 지금 0.52%까지 줄이면서 마무리 예상됩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쉽지 않은 장세였고요. 워낙에 변동이 컸습니다. 특히나
방향성 자체가 하락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대응하면서 기분도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닌데 송도현 팀장과 함께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전히 좀 시장 상황이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중미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EU 쪽에서도 좀 철강에 대한 그런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계속 또 중국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을 또 우리나라가 계속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수가 빠지거나 하는 흐름은 외국인의 어떤 자금에 달려 있는데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불확실성에 짙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시장 자체는 좀 어떤 특별한 업종별로 종목이 오르기보다는 계속 개별적인 그런 실적에 집중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SK증권이 많이 올랐죠. SK증권의 또 매각 인수설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일진머테리얼즈 실적 전기차는 실적이 좋죠. 신대양제의 실적, LG 디스플레이도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라서 또 중국 광저우 공장이 또 생긴다는 그런 이슈,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좀 실적과 이슈 위주로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세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업종별로 강하게 순환매가 돌면서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다은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좀 그래도 좀 종목을 좀 뽑아보자면 전기차 관련 종목을 이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나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중미 무역 분쟁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간 종목으로 좀 보시면 훨씬 더 안정성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락도 제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자면 미디어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 컨트리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서 또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PB센터의 정다은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 마감을 한 것 같은데 0.34% 빠졌네요. 2282.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꽤 큽니다. 1.72% 급락하면서 796.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요. 0.9원 상승하면서 1133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양대 증시가 하락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집중하시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정부가 하반기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상반기 성적을 정부가 발표하고 하반기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고했는데 어저께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이 하반기에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가는 상승보다 하락할 여력이 있다. 그런 어떤 하락의 룸을 좀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동향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 한 챕터를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하반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입니다. 작년, 올해, 내년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1%, 그리고 하반기에는 3%가 아니라 2.9% 될 것입니다. 즉 작년보다 경제 성장률을 하향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취업률 증가입니다. 작년에 32만 명, 그리고 2018년 올해는 18만 명으로 작년보다 취업 수가 반 정도, 즉 반토막 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보고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85억 불, 그리고 올해는 640억 불입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즉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 여러 가지로 경제 성장이 그리고 경제적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저께 새내기 종목 관련돼서 올릭스라는 종목이 올라왔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가가 보합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한 NK, 우리가 또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한 종목이 오늘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L전자, 마지막으로 골드퍼시픽 어제 유상증자 오늘 코멘트 했는데 예상보다 하한가 모습 보이고 있어서 한 종목씩 좀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67,3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가가 68,000원이었는데요. 어저께 시장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어저께 공모가가 36,000원이고요. 어저께 공모가 되고 나서 시장의 첫 시초가가 72,000원, 즉 공모가 2배로 상승했는데 어저께 실은 더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네이처셀 하한가 이런 어떤 바이오 관련주 급락을 통해서 예상보다 공모가에는 상회했지만 상당히 타이밍이 안 좋은 종목이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모 어떤 종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신약개발 기업 공모가는 36,000원인데 오늘은 67,300원이다. 즉 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단어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현대차 오늘 보합입니다. 이게 오늘 보합되는 건 좀 의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 즉 우리가 통상 그 정부가 그 개별 소비세를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5%에서 3.5%, 즉 1.5%를 더 인하했는데 가격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짜리 차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개별 소비세를 보면 43만 원 정도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있고요. 2,500만 원짜리 차면은 54만 원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많이 좀 좋아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 소비세 인하가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예상보다 냉담하다는 걸 보면 그만큼 시장에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시기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개별 서비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즉 내수가 돈이 없기 때문에 차 살 때 정부가 그만큼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 2015년 8월인데요. 2015년 8월달로 잠깐 돌아가면서 시장을 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개별 서비스 즉 학습 효과가 있는데요. 2015년도 8월부터 2016년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2016년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6월까지 안 하고요. 2015년도 하기로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좀 늘렸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7월달 이후에 11월달까지는 올랐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약세로 갔다 이런 부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기아차의 모습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인데요. 7월달 이후에 11월달까지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동안 개별 수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주가가 보합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3개월, 4개월 정도는 개별 수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학습 효과를 통해서 강조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NK 종목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460원까지 갔는데요. 장 마감하고 보니 8.5%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NK 회장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닌데 우리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그냥 직장에 안 다녔지만 그냥 허위 취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약 5년간 4억 정도 급여를 줬다는데요. 이것이 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김무성 의원의 딸이 허위 취업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NK가 실은 부산 지역에 있는 조선 기자재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텃밭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것과 좀 맞물려서 오늘 좀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실시간 검색 3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NK 같은 경우는 NK 회장 그러니까 박윤수 회장이 조만간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통상 그 경력 단절된 여성들도 많이 있고 다 노력하는데 정말 소위 백을 통해서 이렇게 허위 취업이 됐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후에 배임이 됐던 횡령이 됐던 NK 이 종목 관련돼 가지고 예상보다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L전자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L전자 오늘 82,300원입니다. 즉 1.9% 상승으로 마감되는데 그동안 L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던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도 1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소위 세이프가드죠. 세탁기 등 앞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만큼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이런 이유로 L전자가 올 한 해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급락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실적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을 수출하는데 L전자가 백색가전의 가장 투자인데 세탁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L전자가 그동안 얼마나 하락했는지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L전자가 2018년도부터 하락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3월달 이후 하락도 커졌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냐면요. 앞으로 미국에 수출이 안 될 거야 그런 관점 속에서 하락했는데 막상 데이터를 열어보니 예상보다 그 월풀의 주가도 예상보다 많이 급락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월풀의 주가가 2018년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L전자가 세탁기가 미국에 수출이 안 된다면 L전자의 주가 월풀의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L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예상보다 트럼프발 세이프가드가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삼성전자, L전자 등이 여전히 실적들이 좋아지는 거 보면 세이프가드의 어떤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퍼시픽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골드퍼시픽 즉 금 그리고 태평양 예상보다 이름은 좋은데 오늘 근 하한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한가를 갔냐면요. 아무도 기본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코멘트가 있었냐면요. 207억 정도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L전자를 넘어서 골드퍼시픽을 좀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384억짜리입니다. 384억의 회사가 유상증자를 207억 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가 희석의 우려도 있겠지만 오늘 시가총액이 골든퍼시픽이 384억인데 207억 정도 유상증자한다는 거 보면 어쩌면 자금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투자자들이 오늘 하한가로 주가를 밀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앞서서 강조됐던 것처럼 정부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둔감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한 가지 팩트를 가지고 이후에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정 전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흐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은 이제 장 초반과 장 후반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장 초반에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업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 뭐 공장 증설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성,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게 이제 공장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장을 거의 다 이제 완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생산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포스코 캠텍이나 이런 그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공장 증설로 인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이런 그 흐름들은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 같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화장품과 유통, 면세 이런 그 섹터들이 중국한 매출 우려에 활약을 했는데요. 이는 그 이제 화장품과 유통, 면세에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향 매출이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CNBC죠. 중국에 있는 CNBC가 이제 알파 컨퍼런스라는 것을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백악관 그 경제 수석 대변인인 그 위원장의 말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멘트가 뭐였냐면 더 이상 그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호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시진핑이 더 이상 그 미국과 관세 회복 관세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관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멘트를 날림으로써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자면 이제 상단 2,335포인트, 하단은 2,233포인트 정도 이렇게 열려 있는데 당분간 이런 그 미중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한은 9월까지는 박스권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늘 이제 800선을 깨면서 이제 780선까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중국과 관련되고 그리고 최근에 네이처셀의 주가적인 편미로 인해서 바이오 전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있겠습니까? 네, 내일은 이제 그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을 하나 이제 예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와이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유일의 소필터 생산 업체고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기에 분사가 돼서 지금 현재는 대덕 GDS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돼서 상용화가 이제 급빠르게 급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5G 스마트폰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수어 필터가 기존 한 4개에서 현재는 한 6개, 7개까지 들어갈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사장이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이제 5G 관련돼서 그런 그 플래시금만큼의 성능을 낼 것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수어 필터가 더욱더 탑재가 된다면 이 플래그십 모델과 그리고 보급형 모델의 매출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진입을 하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000원, 손절가는 15,500원 짧게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는 와이소를 지켜보자라고 공략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